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기쁜 소식과 함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소식인데도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온라인 게시글에 후기 게시글로 쓰면 그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제가 엄청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게, 이 병원이 게시글을 올린 환자, 또 이 1인 시위를 했던 이 환자분을 고소함과 더불어 저도 고소를 했습니다. 엄청 황당하죠. 제가 막 환자를 사주하고 교사해서 이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무혐의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대구 사건이었었는데 대구 경찰관들께서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검사님한테 이 사건이 갔었는데 제대로 기록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소를 했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썼었는데 기소를 하길래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썸네일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혀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고 판사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제가 이따가 이거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필러를 2,700만원을 주고 시술을 했습니다. 2,700만원. 근데 자기네들이 고작 200만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환자분께서는 저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환자분 신체에 문제가 있다, 이 필러 시술 부위가 혹처럼 튀어나왔고 폐였고 또 셀룰라이트 등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런 진단서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환자분이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것인데,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술비로 2,700만원을 지불을 했는데.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을 한 게, 이런 부작용 상황을 다 써놓고 보상 같은 건 나몰라라 한다 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만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준다고 했으니까 나몰라라 안 했는데 게시글에다가는 나몰라라 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당연히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셨어요. 판결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필러 시술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작용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3년 10월 19일 골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의 이 사건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30일 1차 이터치 시술을 받았으나 위부작용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21일 2차 이터치 시술을 받았으나 위부작용은 계속되었고 피부 표면의 불규칙 증상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2024년 6월 26일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제시 금액은 피고인이 지급한 치료비 2,700만원과 부작용 등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차 이터치 시술이 끝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26일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필러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금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필러 시술 비용 등 진료비로 이미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피해자가 제시한 위 금액은 합의금으로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위 합의금 제한을 거부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필러 시술 진료비 2,700만원에는 이미 이터치 시술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2024년 6월 26일경 제시한 합의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피고인이 거부한 이후 합의금 협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피고인은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이 사건 게시 글의 주요 문구는 조심해서 병원 선택하시길 바래요. 타 병원보다 2배 이상 더 비싸면서 부작용이 났는데도 보상은커녕 너무 뻔뻔하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병원, 부작용 피해 등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여전히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합의금 제한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서 처벌하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비방 목적이나 욕설이 있는 의견 표명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게시글을 올린 카페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이니까 자유롭게 그런 평가나 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겪고 있던 필러 시술의 부작용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이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은 환자분이 주소지가 대구라서 대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환자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좀 소통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도 너무 힘드셨던 게 이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니까,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셔야 되니까 해외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병원이 부작용 환자를 고소하고 그 환자를 대리하는 손영세 변호사까지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손 변호사는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됐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검사님한테 사건이 배당돼서 정말 억울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그 재판에서 우리 환자분과 제가 이게 너무 부당한 기소고 전혀 명예훼손이 아니었다라는 걸 잘 소명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너무 판사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게시글, 1인 시위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면 괜찮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너무 화가 났던 사건이었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담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